그런 분도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요령도 없고, 제가 살아온 환경이 좀 거칠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 말하는 면에도 안 좋고 그래요. 예. 뭐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또 잔지럽고 저자라는 이유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요거 뒤로 나눠주시겠어요? 네, 요걸 제가 혹시 요거 좀 될 줄 몰라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뒤로 좀 나눠주십시오. 정말 이 질문에 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면 몇 시간을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저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저도. 혹시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여기 예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폐암, 자율신경 쪽의 갑상선, 혹입니다. 그렇죠? 이 혹도 의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혹이요? 예, 많습니다. 많다고 봐야 돼요. 치료 사례가 많아요. 응? 제가 치료 사례가 많으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혹, 치료 사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갱년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저리면상 당연히 의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의연을 뽑아도 병이 안 낫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의를 별 뽑아서 그렇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관절에 의뢰를 충분히 뽑았는데 안 낫는다.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혈관이 막히면 무릎에 인골 쪽으로 피가 안 돌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한두 번 만에 낫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돼요. 충분히 주변에 폭넓게 뽑아줘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콩팥이 기능이 나쁘면 연골 생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콩팥 기능이 나쁘면 피가 맑지 못하고, 피가 맑지 못하면 그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고혈압에 대해서 물론 이것만 해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화병은 제가 볼 때는 의혈하고도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일시적인 그 정신적인 현상이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그렇죠? 예.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 화병이 심하다. 그리고 화병이 사람을 죽인다고. 야. 그래서 화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의혈이 급속도로 불어나가지고 뭐 사망까지 이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화병은 당장 사회요법으로 치료하기보다는 급한 거는 뭡니까?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화를 일단 다스려야 돼요. 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윤회사상 이런 것도 도움 된다 그래요. 옛날에 내가 남한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사기 당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이를 당했다면 다음에 내가 그 대가를 또 보상을 받는다. 다음 세상에서 뭐 이런 방법이야. 그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신 분야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아직까지 다듬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뭐 연구 중인데 이제 한번 때가 오면 그 책을 한번 책으로 내볼까. 예, 뭐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합병은 선생님, 합병은요. 예. 심장, 심포, 예. 삼초, 그다음에 소장을 사이라면 합병은 좀 좋아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갱년기 우울증 이런 거는 사일 효과 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많고. 다한증 이런 것은 어디를 사일해야 된다. 정답이 없어요. 고혈압은 어디를 사일해야 된다. 정답 없습니다. 가끔 우리 자기사님 보면 고혈압 사일은 어디를 하란다. 이거는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고혈압을 위한 사일은 몸 전체가 휩싸리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심장은 힘이 강하고 피가 안 돌아서 고혈압이 나타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맥혈관이죠. 이 혈관이 자꾸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를 쳐 나오는데 이 자리가 막혀도 혈압이 올라가고 이 자리가 막혀도 올라가고 여기 모세혈 혈관이 막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일하면 고혈압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두 번 했다고 효과를 딱 보는 건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은 신장에 사일 제대로 하고 나니까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예. 어쨌든
몸 어디든지 혈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 혈압은 서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혈압은 뭡니까? 원인이 심장이 약해서 그렇다. 혈관은 열려있는데 심장이 약하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혈압은 심장이 어혈을 빼주면 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뇌출혈 이것도 아토피 이게 전부 뭐냐 하면 화병을 빼고는 전부 무엇이냐면 이거는 무슨 병? 세균성 질병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대사성, 즉 혈액 순환기 병입니다. 순환기. 즉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병을 순환기성 병이라 하죠. 예. 그래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화병을 제외하면 전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알겠는데 막상 폐암말기 이거 고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고쳤을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요. 그 사람 좀 연락해달라. 좀 만나게 해달라.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뇌출혈, 아토피,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봤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통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왜? 똑같은 병이기 때문에. 이게 왜 똑같은 병입니까? 결국은 피가 안 도는 데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피가 잘 돌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아셨는데, 그러면 주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직 그런 질문이 나오셨는데 자기사님이라 그런지 결국은 혈자리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사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질문이 주로 많으냐 하면 왜 책에는 눈을 밝게 하는 혈자리가 없느냐, 안구 건조증에 대한 혈자리가 없느냐, 또 아토피에 대한 혈자리가 왜 없느냐.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혈자리 그 외에도 오늘 그런 질문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여러분 자기사님이라 그런지 또 예를 들어서 다리에는 어떤 부항을 써야 되느냐, 부항 크기, 부항 크기를 결정해 달라. 여기 나와 있네요. 부항 크기와 사용법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우울증 치료, 허리 통증에는 요초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는 상당히 차원 높은 질문이거든요. 오늘 다른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재해요법을 하면서 현대학도 공부를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하신 적에 나오는 요초 몇 번 이렇게 해요. 요초 몇 번. 요초 이거는 이제 꼬리뼈 위에 그렇죠. 그 신장하고 가까운 그 척추뼈를 말합니다. 뭐 5마디인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 1번에서 5번까지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어느 뼈를 사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왜 답변을 못합니까? 이거는 요초 몇 번이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요초 몇 번 하는 거는 우리 눈에는 뼈가 안 보여요. 의사들은 이 수술 같은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뼈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뼈를 보면서 몇 번 뼈가 골다공증이 왔다 이렇게 그거는 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청 몇 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답할 수도 없고 그 질문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현대학을 공부하시는 거는 좋은데 답이 연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골다공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골다공증 우리 뭐라 하죠?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을 수치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뭘 하죠? 골밀도 그렇죠. 골밀도를 검사해가지고 당신은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물론 그것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골밀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 상황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그렇죠. 또는 기타 다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밀도는 뼈의 밀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뼈 마디마디마다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골밀도가 정상이라 했을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검사했는지 몸 전체적으로 다 검사해가지고 평균치를 했는지 그건 저는 골밀도 측정 안 해서 모르겠는데 위에 뼈, 아래 뼈는 골밀도가 정상인데 요 뼈만이 골밀도가 떨어져가지고 뼈가 곧 으스러진다.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면 이 뼈는 무너진다고 이렇게 진단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거기 다쳤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예, 다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붙어 예, 정상적으로 살아왔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예, 장기에 문제 있거나. 그쪽에 신경 자, 제가 말씀 들어보십시오. 근육에 문제. 이 뼈, 위에 뼈, 척추가 다 골밀도가 정상인데 요 뼈만이 골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사진 찍어보면 뻐끔뻐끔하게 이렇게 말이죠.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언가 들면 요 뼈가 부러진대요. 부러지거나 주저앉아 버린대요. 조심하라고 주의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자연사님이라면 이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피가 안 통해서 그렇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거기. 어디가 안 돼서? 바로, 그렇죠. 예. 바로 정답 아닙니까? 예.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좀 전에 위장이 나빠서 이거는 정답 아닙니다. 솔직히. 예. 물론 위장이 나쁘다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맞지만은 여기 가까운 정답은 아니네. 이 말입니다. 다른 뼈는 정상인데 이 자리가 위험하다. 이래 돼버리면 이 자리에 의열이 꽉 차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요 뼈마디에만 피가 안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다? 통증도 오는 거죠. 예. 그러면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원인이라면 이 뼈에는 골밀도조차도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물론 해석이 물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앞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해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치료 성공 사례를 해가지고 첫째 줄에 물론 해석, 확대 해석, 유추 해석이 법률 용어지만은 우리 잔전요법에서 써먹으십시오. 예. 폐암을 고쳤다는 그런 유튜브 사례를 보고 저한테 전화 와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감동했는데 그렇다면 전립선암도 고친 사례가 있느냐고 이런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느냐고. 얼마 전에 그런 사례 나오지 않습니까? 전립선암을 고쳤다는 사례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6년 전에 나왔는데 그분이 중간에 재발했습니다. 재발해가지고 그 발표를 취소했어요. 유튜브에 발표했다가 자기 목소리로 그 목사님이거든. 예. 이거 전립선암 말기 병원에서는 완전 포기했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살 여러 번 하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아라 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예. 몇 달 후에 6개월 후에는가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래버렸대요. 그러면서 발표했는 걸 취소했어요. 예. 취소했어요. 예. 그 거짓말이라 나왔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예. 남들이 거짓말을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 자,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너무나 애석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6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저랑 연락이 됐습니다. 그분은 먼저 전화가 왔었죠. 예, 그분 이름이 유 목사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먼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재발해가지고 그대로 어찌 잘못했다면 급인해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연락 왔죠. 연수원 하겠다고. 예. 저도 놀랬죠.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랑 다시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전립선암이 완치됐다고 해서 완치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의뢰를 뽑았던 자에는 주변에서 의뢰 또 몰려온다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것을.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상한 질문을 해요. 이상한 질문.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방심하셨죠. 1년 만에 재발했던가 6개월 만에 재발했던가 방심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6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이거는 일반 우리가 암 치유 과정에서는 완치라고 하거든요. 10년 동안 없으면 이건 완전 완치다.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회를 하시는 분은 지금 이분은 완치입니다. 사회를 그 자리를 앞으로 가끔 해주게 되면요. 재발 안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분은. 사회 안 한 분이 재발하겠지. 예. 그래서 사회를 계속 안 해가지고 재발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머리 종양, 그것도 재발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안 해가지고. 예. 그 사회를 중단했기 때문에 재발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다 소개를 못 드리겠고. 자, 그럼 어쨌든, 혈자리를 어떻게 정하며, 오늘도 혈자리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메모를 안 했는데. 부항의 크기는 어떻게 하며, 종합적으로 방법,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화상으로 워낙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수원을 오래 하신 분도 그렇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예.
아니면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거나,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는데 뜻밖의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저는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요, 질문 들어보게 되면 폐암마귀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즉 폐 쪽으로 사일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정답이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끝없는 질문을 또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누가 답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저한테 뭐 질문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예,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을 따라야 되지. 그리고 폐암 사혈하면 된다, 이거는 물론 아시죠?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어디를 어떻게 사혈하느냐, 몇 번 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보나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가능성이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묻고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예. 자, 첫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사혈하면 된다, 의를 빼면 된다. 물론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암이라 하는 것은 치료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불자동차가 불 끄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예.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소방차 그 물불이 와야 이미 다 타버리고 없어요. 예.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디를 사혈해야 되느냐? 폐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쪽 폐, 우폐, 좌폐가 있는데, 왼쪽 중에서 폐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큽니다. 그렇죠? 여기서 과연 어디를 사혈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래요. 며칠 전에도 질문 받았는데, 간이 지금 안 좋은데, 이분 나하고 전화로 막 음성을 높였어요. 예. 나는 지금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심각한 지금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어찌 그렇게 남일처럼 답변하시느냐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화를 내면서 제가 겨우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예. 그래, 그분의 질문이 너무나, 그분도 자격사인데 자격사로서의 이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은 공부를 중간에 잊어버려서 그랬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급한데 시원스럽게 한마디로 답을 해주지 않고 왜 그렇게 둘러서 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분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도 잘못하면 답 하나만 합니다. 예. 그러면 간은 어디를 사혈했는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뭐 연수원 세 군데를 들렀대. 세 군데를 들을 때는 세 군데 다 혈자리가 다르게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뭘 느꼈느냐 하면 한 번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어떤 답이 나오는지 보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다가 제가 좀 그렇게 하니까 더 연속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원 하시는 분, 자기사님 이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분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연수원 경력이 많으신 분, 소문난 연수원 다 찾아가 봤는데, 그래서 연수원에 대해서 단념을 해버렸대요. 예.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답변도 아마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 그러면 연수원장님들 어떻게 답변하더라 하니까, 한 분은 갈비뼈 위쪽을 하라고 하니, 한 분은 갈비뼈 아래쪽을 하라 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연수원장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의 연수원장님이나 자기사님들이 환자가 간이 경화했는데 어디를 사혈해야 됩니까? 물으면 그 질문에 끌려가 버린다는 거지. 답변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게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요 위를 하라, 어디를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고, 왜? 간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부항은 조그만하잖아요. 예, 어디를 해도 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하자니 사실 나도 막연하죠. 그래서 적당히 여기 하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 이 말입니다. 예.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요. 원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환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간의 크기가 이렇게 위치가 어디인데, 간이 있는 곳을 하면 되고, 어디든지 간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든지 간 치료를 위한 혈자리 맞죠? 간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든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곳이 있겠지만 제일 가까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한 5mm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도 좋고 여기 해도 좋은데 이럴 때는 어디를 먼저 하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격사라고 믿고 왔는데 그렇죠?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이 간이 위아래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 세 개, 그리고 간도 좌엽 우엽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이 넓은 간에서 어디를 먼저 사혈하라고 답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직접 받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괜찮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없습니까? 예, 그 선자리 본인이 간 경화를 고치셨단 말입니다. 사회를 어떤 식으로 어디를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전근개가 사혈이 됐다. 잠깐만요. 간을 사혈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사혈해가지고 간 경화 고쳤습니까? 간 주변 부분을 했다. 간 주변만 했습니까? 간도 했습니까? 아, 간 주변을 먼저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간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쪽 위로도 하고, 예. 이 안쪽으로도 하고, 예. 등 쪽으로도 하고, 예. 요 심장 이쪽으로도 하고. 예.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간과 간 주변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까? 안 했던 이야기입니까? 환부와 그 주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어디를 먼저 해야 이게 지금 의문입니다. 예. 그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런 건 답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답이 없다 그러잖아 지금. 그럼 들어가십시오. 아니 이렇잖아요. 예. 저기 뭐야. 지금 문제는 주제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나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간도 사회하고 주변도 사회를 한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예. 발굴에 흰병막도 했으면 흰병막 잘 움직이죠. 자, 행경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답이죠. 그렇죠? 그럼 행경막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간 주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리고 사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자연조연법에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요. 뭔가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당신은 뭔데 혁신적이 아니에요. 그래 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한테 혁신적인 거 하면 제가 제 입으로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조금은 필요하다. 아니면 어쩌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이건 어차피 답이 없어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고 답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장하고 신장을 전부 조건이 같은 조건이라면 신장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잘못해서 무조건 신장을 먼저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자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설하는 거 보면요. 우리 책에 보면 신장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런다고요. 물론 돼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신장을 먼저 하는 것이지 무조건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신장 기능이 워낙 폭넓기 때문에 신장을 먼저 하는 것이 추천할 만하다 이런 거지. 그러나 응급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응급사일 응급을 먼저 하라 이 말이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5가지 암기사항이 있으면 한 2가지, 3가지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어버려. 이것이 큰 결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지. 어설프게 하는 거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5가지를 다 암기할 수 없잖아. 누구나 그렇죠. 암기했다가 잊어버리기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획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돼요. 잊어버려도. 몇 가지 정도는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물으면 모르겠다도 아니고 행경막을 먼저 해야 된다도 아니고 갈비뼈 위를 아래를 이거 답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대답해버리니까 묻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는데 전부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제가 오늘 또 금방지 태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연조연법 책을 내놓은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으신 분도 있겠지만 신청사회법도 그 당시 사회법 책이 많아서요. 다 훌륭한 책입니다. 예. 그런데도 제가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고
그때 영어 사업에 제가 몰두하고 있을 때인데 제 몸 사회해가지고 그냥 건강 챙겨서 하던 사업이나 하면 되지 왜 엉뚱하게도 자연전업에 뛰어들었을까? 자연전업 때문에 저는 영어 사업이 다 다 거의 중단됐어요. 그때 자연전업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의사협회에서 방해 안 하는 때라 가지고 그때 뭐 때문에 내가 사회법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했느냐 하면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상황이론이 기존의 사회법에는 원리 내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혈자료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바꾸고 이걸 도입해 그래서 한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책 앞에다가 상황이론을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놓았더니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혀 상황이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책을 다시 찍을 때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상황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페이지 전면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그래놓고 또 대화를 나눠보면 또 상황이론 기억납니다. 이 정도지 상황이론에 대한 인식이 제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론 이야기하고 또 질문과 대답하는 거에도 또 상황이론을 강조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상황이론에 대해서 인식이 제가 느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 사람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데 예. 그렇더라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글쎄 상황이론이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직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 도를 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사람 또 영어 이야기한다 하면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영어 이야기하는 거는 들었지 상황이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아, 그때. 저 사람 영어 이야기로 지겹게 했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지 상황이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론이 뭐냐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데 그냥 암기식으로 역으라는 식으로 하면 절대 그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얼마 전이 아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엄청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유명한 성철 스님 아시죠? 예? 또 종교 우리가 저 가톨릭계에 뭐 대가를 할까?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누구 소녀? 소녀. 테레사 소녀 맞죠? 예. 이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성철 스님은 항상 진리만 말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평생 진리만 말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압니까? 뭐 5개 의학을 통달하고 무슨 철학, 과학, 뭐 물리학 쪽으로 전 분야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인가 5년 전부터인가 방송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성철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세상을 위하여. 나한테 들을 말이 뭐 있습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 나는 이거, 그거밖에 들어가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예.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 말을 바닥 메모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듣는 순간에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학자인 분이, 진리를 통달했다는 분이. 그리고 테레사 손녀님도, 또 종교가 다른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단순히 하느님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 그 이분도 돌아가시면서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한평생 하느님을 찾았건만 그분은 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다. 천국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요약하면 나는 한평생 하나님에 쏟고 살았다. 이겁니다. 맞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고 했지만 그분은 끝내 나를 대신하더라. 그 말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연정론법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요. 물론 공부한 만큼 성과는 있겠지만 예민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중에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는 대답은 전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예. 나는 남녀 중생들을, 남녀 무리들을 모아놓고 노상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어디를 사회를 먼저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중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 영어 문법에서도 전부 거짓 문법이 그렇게 영어 문법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과외 받고 학원 다니고 그렇죠? 문법 배우기 위해서지 뭐 단어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학교 가나 과외를 하나 학원에 하나 전부 문법 아닙니까? 시제지 동사 시제부터 해가지고 맞죠? 제가 했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했다고 하느냐면요. 영문법 학자들이 나는 한평생 문법 교육에서 거짓말만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예, 괜히 제가 영문법을 괜히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생들에게 더라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상황이론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대대로 수백 년 전부터 어느 학자들이, 특히 영어 학자들이 정관사라는 이름으로 문법 연구를 해보니까 이 더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 우리가 부항의 용도가 같습니다. 큰 부항, 작은 부항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렇죠? 혈자리는 어떻게 써먹어야 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더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n이라든지 수많은 단어들의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공부하신 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포기해버렸죠. 문법 포기해버리잖아요. 영어 시간이 전부 문법이야, 문법. 자, 그러면 이 더라는 것은 이럴 때는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속 오르게 되는데,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할 때 by the bus가 맞느냐, 여기는 더를 쓰는 것이 맞느냐 쓰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게 관사의 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늦으면 2학년 때부터 관사의 용법 공식이 11가지인데 중학교생은 11가지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한 3, 4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11가지 나옵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관사의 용법 첫째,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말, 통신수단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거대한 문법이, 이게 기초지식이, 문법이 기초지식이에요, 이게. 이게 모르는 사람은 영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지. 관사의 용법을 모르면. 애니와 섬은 물론이고, 밀쉘, 아시죠? 조동사 단수밀, 의지밀이에요. 그렇게 적도록 안 되는 게 전부 거짓말 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판명 났습니다. 누가? 제가 전국 대학교 4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을 문서회의 있습니다. 만나서는 뭐하니까. 내용 증명 문서회의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나라 영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하든지 말든지 양심에 맡기게 돼가지고 문서로 보내는 겁니다. 관사용법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상황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거짓 교육이다. 예스냐 노냐 대답하라 이거죠. 대답하라 이거는 본인이 양심껏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관사용법 11가지 공식이 대학 영문법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황이론 영어를 보고 나서는 교수들이 전부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문법을 가르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27개 4대 영어교육학과 모든 교수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관사의 용법뿐만 아니고 애니와 서무 용법부터 하고 동사시제 모든 것이 엉터리라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도장. 그 도장은 손으로 찍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 손도장까지 찍으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21개 4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이 전부 지금까지 문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또 내용 증명으로 또 보냅니다. 내용 증명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자기 의사를 잘못 말했다. 후회되면 지금이라도 고치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기존의 영문법이 옳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옳다고 주장하라. 항상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육부에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부에 올려가지고 이 문법이 90%,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문법입니다. 이제 고급 들어갈수록 99% 이릅니다. 예. 문법이 깊어질수록 엉터리가 자꾸 나와요.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그 학자들이 평생 동안 연구했는 것이 대를 이어서 몇백 년 동안 문법을 연구했던 그 결과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거 큰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 사건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뭐가?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상황이론이 한다, 이 말, 상황이론이. 근데 이걸 여러분이 계속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성을 높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여러분에게 상황이론만 말씀드렸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이 있다. 여러분 다를 것이 아니고, 상황이론만 말씀드리고, 원소이론,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원소이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구나.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소이론이 공지사항이 올라갈 겁니다. 원소이론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예. 오늘도 이거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뭡니까? QR코드 아닙니까?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원소이론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상황이론 아시는 거고 상황이론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론 하나가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상황이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마 이거 느끼실 거예요. 이거 우리 사회요법뿐만이 아니고 영문법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분야에서 상황이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헛고생하는 일이 많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거 한번 요거는 시간이 계시면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렇지 않습니까? 덜을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제가 실수했다. 상황이론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인식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이다. 이런 후회가 지금 들어요. 그래서 원소이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원소이론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바뀐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모든 판단 그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스님들이 평소에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이 여러 번 무소유하고 무소유를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맞죠? 무소유 주장하는 분이 그 법정 스님 한번 무소유 교육입니다. 맞죠?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무소유라는 게. 여러분은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을 교육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돌아가실 때 내 책을 없애라. 그렇죠? 무소유라는 책을 더 이상 팔지 마라 하는 것은 성철 스님처럼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책을 더 이상 내가 살았을 때는 뒀지만은 내 죽고 나면 그 책 폐기하라. 이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예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분도 그래요. 나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나도. 거짓말하는데 지금 내가 설법하는 거는 메모하지 말라 그래요. 법당을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라고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한 번에 다 그래요. 왜? 스님마다 말이 다 달라요.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에 하라. 갈비뼈 밑에 하라.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스님들끼리도 말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 말이? 네.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 있죠? 네. 한 분의 스님만 말에 들어보면 그 말이 항상 옳다고 보이지만 다른 스님 말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깨우치는 거라 그러죠. 또 다른 스님 말 들으면 불교는 깨우치는 거 아니래요 또. 세상에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소이론 상황이론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럼 원소이론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론 알기 전에 원소이론을 먼저 아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원소라 하는 것은 집합에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자연수요 집합하게 되면 0도 자연수만 오래돼서 모르겠네. 1, 2, 3, 4, 5, 6 이거 자연수 맞죠? 그렇죠? 여러분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이다. 이거 100번, 1000번 외워봐야 원소이론이 없으면 이런 공부는 하나만 하고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뭐 초등학생 앞에서 유치원생 앞에서 여러분 자연수가 뭔지 알아? 1, 2, 3, 4, 5, 6, 7, 8 이런 걸 자연수로 하는 거야. 아주 유식한 사람 같죠? 맞죠? 유치원생들이 보기에는 유식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원소이론을 모른다면 물론 그분 원소이론은 알겠지 마음속으로는. 예. 어렴풋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이거 1, 이거 2, 이거는 3. 자, 따라해. 1, 2, 3 따라하게 몇 번 하고 자, 너희들끼리 해봐. 애들이 1, 2, 3이라고 다 읽을 줄 알죠? 이제는 쓰기 공부입니다. 그렇죠? 1 써봐, 2 써봐, 3 써봐. 다 쓸 줄 알죠? 읽고 쓸 줄을 안다. 그렇죠? 그 공부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공부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수학 공부가 기초인데 이거 1, 2, 3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것이 수학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면 수학 공부가 아주 쉽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연정을법을 공부하면서요. 수학처럼 공부하는 걸 생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1, 2, 3을 공부하면서 읽기와 쓰기만 할 줄 알고 그 다음 거는 무시한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읽고 쓸 줄만 아는 거지. 자, 무엇을 못한단 말입니까? 원소 이론에 따라서 1, 2, 3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이 좀 교양 없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잠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5시 반에 지금 마치고 그랬네.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깜빡했네. 제가 이제 광고를 잠깐 하고 마치고 계속 영상을 넣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지금 코로나고 이래서 너무 오시는 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장로님이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예, 일단 마치고 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가 식권 하나씩 드릴 테니까 다 받으시고 나가실 때는 바쁘신 분만 조용히 한 명씩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그 근처에 두고도 안 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마스크도 벗었어야 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래서 식권을 드리는데 이 식권은 좀 특이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도 통용되는 식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느 식당 가시더라도 이 식권은 통용되니까 우리 자연재해법이 그만큼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정진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뭐 버스표를 예약하셨던 분은 차표를 예약하신 분은 물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되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남은 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계신다면 제가 요 원소 이론이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매듭을 지을 테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막 좀 앉아 계셔도 뭐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이렇게 끝내죠. 그 원소 이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소 이론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도 혹시나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원소 이론을 진작 말씀 안 드린 것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이거 읽고 암기하는 거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애들이 1, 2, 3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붙들어 놓고 사과 한 개 그림을 그리죠. 이거는 또 두 개를 그립니다. 사과 두 개. 이거는 또 사과 세 개를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1, 2, 3 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사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한 마리 그리고 이거는 두 마리 그리고 세 마리 그리고 이게 또 부족해요. 이번에 사람을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읽고 쓰기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이 무엇인지 이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시켜야지만 그 다음 드센 문제가 풀리고 꼽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읽기만 알고 쓰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요 그 다음 드센 꼽센 나가면요 애들이 못 따라옵니다. 머리는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애가 수학 못하는 애들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간에 놓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수학 못하는 애들이 원래부터 소질 없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원소적인 공부를 빠뜨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냐면요 단어를 가르치면서 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참고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본 참고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어 참고서도 그렇고 원소 이론에 따라서 교육을 안 했다. 뭐 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 섬 애니 뭐 이외에 뭐 윌체부터 가지고 수많은 그 기초적인 단어 있죠. 뭐 어려운 단어는 빼버리고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뭐 삐익하는 이런 단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원서적인 학습을 안 시키고 막연히 이거는 계산서라고 이렇게 암기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서래 그냥. 그리고 뭐 브라더 이거는 그냥 뭐 형이래 형. 근데 영어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은요 또 나중에 가면 어떤 단어장에는 보면 계산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서를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뭐라 하죠? 영수증. 그렇죠. 예, 영수증. 또 딴 데 가면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수표라고 수표. 아시겠습니까?
또 어디 가니까 뭘 하는지 압니까? 법률안이라 법률안. 세상에. 예? 뭐 어디 가나 또 청구서라 그러고. 예. 여기서 아이들이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랬어요. 예. 전부 그냥 외워라. 이럴 때는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베트남급 원장님들, 자기사님들이 오늘 뭐입니까? 행정막을 먼저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 누가 하시든 간에. 예. 흰병맥이 운동, 여기 눌러져서 간이 나빠진다니까. 그 말 다 맞는 말씀이라. 이게 틀린 답이 아니고. 맞는데. 요렇게 해버리니까 상황적으로만 정답일 뿐이지,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연수원을 찾아온 사람만 입에서 그런 말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연수원은 저래 말하고 저 연수원은 저래 말하고 못 믿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도 어떤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스님이 있고 스님마다 주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 말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토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박수만 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게 발전을 위한 겁니다. 예. 군포에서 제가 이런 지적했더니만은 그분이 토라져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지적당했다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죠. 이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는데, 그래, 이 더라든지 삘하는 단어의 원서적인 의미는 가르칠 생각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럼 원서적인 의미가 아니면 뭡니까? 상황적인 의미만 가르치다. 상황적인 의미만. 예. 자, 요 자리에서는 계산서가 맞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청구서, 계산서, 예. 그 자리에서는 계산서가 맞지요. 딴 데는 가면 계산서가 아닙니다. 지폐가 돼요. 화폐. 그렇죠? 지폐가 되어버립니다. 삘 하나가 뜻이 수천 가지.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 모르면요, 영어 교육도 실패,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지만요, 실패하는 원인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모든 단어가 다 그러고, 덜 보겠습니다. 더의 원서적인 의미를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더의 뜻이 뭡니까? 예? 그렇죠. 아시는 분 아는데.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락하는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문법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맞죠? 이거는 학교 영어 선생님도 그래요. 영어 선생님도 영어 해봤자 잘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에 대해서 회화적으로는 제대로 쓰는데, 문법에 들어오면 자기도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문법에 들어오면. 이게 말하자면 이중인격 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도 그거 가지고 이 문법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문법을 안 지키면서 학교 와서는 이 문법을 애들에게 외우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런 게? 자기 자신도 쏘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평생 가르치고 배운 대로 by verse라고 해야 되지, by the, 여기 the를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외웠고,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y the verse라고 써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문법하고 안 맞거든요. 뭐 하는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인간이 상황이론 원소 이론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죠? 안 속일 방법이 없는 거야. 안 속일 방법이. 성철 스님도 내 평생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만 그게 자기의 최대의 희망이지만 결국은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해놓으라고, 사기만 쳐놓으라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사악한 일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뉴스에 보도됐는데 오래전에.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을 믿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이다 하니까 불교에서, 불교, 그렇죠, 조계종 총무회에서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원래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게 대답이에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원래 완벽하지가 못하다, 이런 구차한 별명을 내는 수밖에 없고, 그 별명을 듣는 사람 중생들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원래 그런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마된 거예요. 이런 스님이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는 게 보통 사건입니까? 예. 그러나 사기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요, 속지 않는 방법이 바로 상황이론이고 원소이론인데,
제가 안타까운것이 이 성철 스님, 이런 태소 순녀 이런 분들이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런 것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의 원소적인 의미를 반드시 이걸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론을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무소유도 그래, 무소유도. 무조건 무소유로 옳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된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무소유가 나쁜 거예요, 이게. 맞죠? 모든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 맞죠? 욕심 반대가 무소유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돌을 닦았다는 이 스님이 무소유를 가르친다고 난리 법석이니 이 세상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더의 원소적인 의미는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배우는 애들에게는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법적으로만 가르쳐버려요. 그런데 애들에게 그거라고 설명해줘도 애들이 감각으로 못 느껴요. 그가 무슨 뜻인지 감각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원소이론이 나오거든요. 원소이론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여기는 또 상대성 집단이 들어가줘야 돼요. 상대성 집단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단독으로. 동서남북이라 하는 네 개가 있죠. 동이 지 혼자 존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남쪽이 지 혼자 존재 못해요. 남자가 지 혼자 존재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원소는 이 단어도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원소인데 이 단어의 상대성 집단을 애들에게 보여줘야 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단어 사장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중문난방식으로 외우게 해요. 그냥 더의 상대성 집단에 속하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얹었습니까? 그 사람 맞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그의 상대성을 가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 맞죠? 저 사람 영어로 하면 that 그렇죠? 또 이 사람 맞죠? 이런 걸 같이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라는 말이 뜻이 살아나는 거죠. 동쪽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동서남북 똑같이 다 보여줘야 되는 맞죠?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단어의 원소적인 의미, 즉 이 1, 2, 3, 4 할 때 이 3의 원소적인 의미를 이해를 시켜라. 이 말은 기초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좀 더 상세히 깊이 가르쳐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 자연정을요법에 접목하면요.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들이 원소 이론에 따라서 기초 이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상황 이론 아시는 분한테 상황 이론 아시면서 이거를 물어보면요. 바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도 뒤늦게 찾아냈어요. 안 그래도 원소 이론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부담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결국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이 원소 이론은 제가 아주 옛날에 영문법 발표할 때 했는 것이거든요. 영문법 무너뜨릴 때. 영어 문법은 상황 이론도 물론이지만 원소 이론과 상황 이론 두 가지 사실을 위반했다. 그래서 1, 2, 3, 4 숫자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단어 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원소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가장 우리 자연정법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어혈 맞죠? 예. 어혈. 예. 그리고 뭐 혈순환. 예. 그 다음에는 콩팥. 예. 그 다음에 부항. 그렇죠. 여기 간단히 적어봤어요. 뭐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부항의 크기와 사용법 아래 나오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어혈의 특징, 성격, 부항의 종류와 특징,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혈자리의 정의. 예. 혈자리란, 예, 같은 말이고, 고혈압 치료 혈자리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울증 치료 혈자리는 이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허리 통증 중에서 요추는 몇 번인가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 예. 요추 몇 번인가, 예. 허리 통증을 사혈해야 되는데, 요추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예. 그 질문은 보면 고급 질문입니다. 요추 몇 번 가는 거는 현대의학 의사들이 사진 찍어놓고 하는 이야기거든. 예. 그럼 현대학을 공부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자연정력법의 기본 원리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사진을 찍어놓고 눈으로 뼈를 보지 않죠. 예.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뼈를 가지고 몇 번 가는 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런 현실도 있다. 목덜미 통증에는 경추 몇 번인 것 같은 말이네. 병추리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또 따져보거든요. 예. 실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답해가지고는 근본 대책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물론 이 시간에 잠깐 대답하는 것만, 시간이 바쁘신 분은 중간에 일어서시고, 저는 딱 6시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격사, 시험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한 30분 연장을 하고, 한때는 뭐 1시간 이상 연장하는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수 원장님, 자기사님들 보면요,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공부도 나름대로 하시고 연구도 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런 데 맞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의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본인은 의열하면 한 방에 설명을 끝내는 것 같지만요, 따지고 들어가면 의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 좀 전에 간에 대한 혈자리가 어디가 먼저냐 딱 따지고 들었을 때는, 그렇죠, 윤수 원장마다 대답이 다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여러분 자기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있네. 야, 내가 그랬어요. 그런 윤수원을 믿을 수 없어갖고 내가 당신이 저자하면 아는가 싶어서 전화할 때 갈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수 원장님들이 대답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혀 곤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분도 자격사래. 질문하시는 분도 자격사래, 자기도. 예. 그래서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상황이론 아시죠? 안 돼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황이론에 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 상황이론에 따라서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능막을 먼저 해야 할 때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뭐가 같은 하면요, 발가락에 지금 무좀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발가락 바로 주변을 먼저 할 것인가, 그렇죠? 발목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도 정답이니까 발목을 먼저 해야 될 정답이 아닙니다. 또 무좀이 발생하는 원인은 콩팥도 원인이 있죠, 그렇죠? 피가 맑지 못하면 무좀이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대답했다 하면 그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게 틀린 답이라 이 말이죠. 그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고는 그 정답이 거의 없다. 영어 문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요, 의문문, 부정문 아시겠죠? 비동사가 주 앞으로 가면 의문문이고,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옳은 문법이고 나머지 고급 문법은 전부 다 틀렸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통사론, 그렇죠. 음성학까지도 엉터리 문법, 음성학까지도. 유성음, 무성음. 그것도 엉터리 교육이라고 제가 발표해 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음성학까지 하면 대단한 은학자라고 보지만요, 전부 이런 부분에서 전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애들을 헛고생시키고 자기 자신도 인생에 허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음성학이 얼마나 엉터리 교육인지 압니까? 음성학이. 예. 그 정도는 문법이 엉터리라. 어느 교육이. 네, 뭐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자, 저의 원소적인 요것만 지켜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이거는 그 사람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낱말의 뜻만 지키면 되는 거다. 뜻만 지켜라. 딴 거 필요 없다. 어떻게 지키느냐? 상황이론에 따라서 지키면 모든 문법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예. 중3, 고3, 대학교 4년 평생 문법을 해도 엉터리만 하던 것이 요 두 가지 이론만 지키면 문법은 한순간에 끝이다. 시작인과 동시에 끝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제 얼굴은 몰라도요, 제 쓴 개정의 문법 하면 그 당시에 영어 시험 치고 거쳐 안 본 사람 없어요. 지금 한동안 이걸 내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교육부 차원에서 문법은 영어를 폐지해버렸어요. 문법 출제 모델 토플 출제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상황이론이 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론하고 원소이론이. 예. 그분들이 제 저자의 학력 이런 거 안 봅니다. 맞죠? 제가 뭐 영어를 전공했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상황이론, 원소이론 하나만 보고 맞다, 우리가 문법을 잘못했다. 예.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더라는 원소적인 의미만 지키면요, 그 나머지는 가르치지 않아도 학습자 스스로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버려. 안 가르쳐도 이런 질문 안 해도 스스로 다 풀 수 있다. 스스로 답을 딱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 심전사회법 시작하는 순간에
한 번도 누구한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이용해가지고 상황이론에 따라서 답을 풀어본 거지. 예,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면 더 하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십시오. 상황이 뭐냐 하면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 나는 버스 타고 가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 그라는 말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아빠가 13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나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요, 그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아버지는 우리 버스 운전사인데 나는 아빠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학교 간다 할 때는 그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이 낱말의 원수적인 의미가 상황에 필요하면 쓰고 상황에 필요하면 안 필요하면 안 쓰고 또 뭐 쓰든 말든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상황이 크게 나누면 그래서 세 가지 나버리죠. 이게 모든 윌셀 모든 문법의 애니의 용법이라고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는 애니 써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뭐 써야 되고 이런 같은 문법들이 판을 치고 있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고통, 학비 그게 보통 사건인지 압니까 그게. 자연처벌법에도 상황이론 원수일이 없으면 똑같은 일이 영문법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엉켜지 않고. 예. 여러분 상동하는 연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남았어요. 몇 마디.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 칠 리가 아닌데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잠 올 것 같아가지고 잠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자, 그러면 원소일의 문제 대략 아시겠죠? 또 부족한 거는 여기에 QR코드 찍어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콩팥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원소이론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자? 근성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콩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 번 더 공부하시라. 확인 공부하시라. 물론 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격사 경력이 많으신 분요. 아마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자신있게 설명하지만요. 나머지 9분은 어혈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요. 앞에 가서 강의를 하라 하게 되면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덜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어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걸 모르고 이런 걸 질문해요. 이런 걸 질문해 그냥 이런 걸 단답식으로 대답해 달라 그래요. 원소이론에 따라서 원소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자신감을 안 가지니까 자립심을 잃어버려요. 자립심. 스스로 해결해버렸다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발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발전 없고 자신이 없어요. 포기해요. 중간에. 어혈이 뭔지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장담은 뭐합니다. 그냥 어혈이 뭔지 모르면 그냥 어혈에 대해 생각하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혈의 색깔을 봐야 되고 그렇죠? 성격을 봐야 되고 또 뭡니까? 속도 이 정도는 알면 돼. 이 정도는 제가 아는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자기사님들이 어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분 잘 없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한 가지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분류할 줄은 몰라요. 자기사님들이. 책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딴 데 가서 답을 구하려고 그래. 딴 데 가서 책에는 답이 없어 그러면서. 진짜 서운한 점이 많아요. 제 보는 앞에서 책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하는 분이 많아요. 책에 답이 있는데 없다 하니까 안타깝죠. 분명히 책에는 어혈 색깔 이야기했고 성격도 이야기했고 속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색깔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고 또 물처럼 출렁거리는 그런 거 4가지 있는데 성격은 뭐죠? 열에는 녹는다. 냉기에는 굳어버린다. 이런 거, 이거 다 성격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뭐냐면 완전 멈춘 것이 있고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어혈도 있다. 2가지가 크게 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야지 원소 이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신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기초적인 사실에 충실하라. 예, 기초에 충실하면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을 따라 풀어나게 되면 영문법처럼 단위의 기초점만 원소적 의미만 알면 나머지 공식이 다 필요 없이 저절로 상황에 따라 풀리는, 안 가르쳐도 알도록 하나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단어를 바르게 써먹는지 틀리게 써먹는지 스스로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일이 무엇인지 이가 무엇인지 원소적인 의미로 알고 그 다음에 진법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버리면 그렇죠. 수많은 숫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 쓰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숫자를 이걸 줄 알고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다 하잖아요. 그 수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원소이론에 따라서 제대로 기초 공부를 제대로 해낸 학생은 수학이 쉬울 수밖에 없는데, 원소이론에 따라서 숫자에 대해서 그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한 애들은 그 다음부터 수학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구구단만 해도 그렇잖아요. 구구단을 무작정 암기하러 가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다 하더라도. 그러나 구구단의 원리를 알면요, 이걸 필요가 없어요. 2, 1이 2면, 그 다음에 2 하는 거는 요 2에다가 2 더 보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2씩 첨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외워도 생각하면서 1은 2는 또 2 보태면 4, 그렇죠? 이렇게 애들이 하는 애들은요, 숙제를 안 해도 검사하면 구구단 다 외워와요. 안 맞습니까? 걔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원소이론에 따라서 상황이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자연인부터 반드시 이런 학습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뭐 무슨 장소리를 할지 모릅니다. 예. 뭐 들을 분도 아니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예, 딱 4분 남았네요. 여러분이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에 대해서 또 따지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묻습니다. 당시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랍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냐? 이거 출처가 어디냐 이럽니다. 예. 출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려고 그러면 저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문법책을 내놓으니까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꼬치꼬치 겪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원소이론, 상황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대성 집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성 집단이라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점도 조금 있지만은 상대성 집단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존재하는데, 동쪽의 상대성 집단은 누굽니까? 동서남북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남자의 상대성 집단은 남자, 여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집단 속에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 집단을 찾아보라. 예. 집단을 찾아보라. 예. 학생들이 2만 가지고 1000년, 100년을 가르쳐 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9까지 써놔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알죠, 맞죠? 예. 그 원리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의회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생애를 비교해줘야 된다. 생애. 상대적 집단을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생애는 무엇인지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항의 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항이 큰 것이 있고, 크다 하는 것은 이 부항의 입구가 크다 그렇죠? 원. 예.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부항의 길이, 그렇죠? 부항의 길이. 예. 길이가 길이가 아니고 용량, 용적. 예. 용적. 예. 그래서 부항도 크고 적은 것이 있는데 이 용적이 큰 부항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아가리가 큰 거 이거는 크고 작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자연지원법 책을 낼 때 괜히 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론 때문에 냈다 그러면 그죠? 조금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원소이론 이건 또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원소 상황이론 그래 봤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제가 제 잘못이지 결국은. 원소이론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성 집단 이론이 있고 그 외에 또 뭐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하면요. 이제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 몇 가지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영문법만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영문법 하면 그것도 국문법 있죠. 그렇죠? 국문법 교육도 잘못됐고, 역사 교육도 잘못됐고, 종교 교육도 잘못됐고, 사회 교육도 잘못됐고, 이막 전반적으로 엉터리 교육이 많다고, 예? 많다고 여기에 참고 올려놔. 거짓 교육 금지 결정문이라는 걸 제가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발표하면 누가 그 인정합니까? 제 이름은 곽종국인데 몇월 며칠 곽종국 발표하면 강아지도 안 쳐다봅니다. 맞지? 안 그러겠어요? 누가 발표했다고 알아주겠습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하면 알아주겠죠? 그것도 안 알아줍니다. 교육부 장관 제가 뭔데?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것도 내보다는 더 알아주겠죠. 훨씬 더. 그것도 인정 못 받아요. 이걸 누가 주동은 제가 하고, 뭐, 종교적인 문제, 전부 엉터리 교육이다, 엉터리 교육. 그래서, 거짓 교육 금지 결정 7개 항목이 나오는데, 이 7개 항목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끔찍끔찍한 불쭉불쭉한 그런 사건들만 이거 올려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발표했다 하면 아무도 믿으니까, 대한민국 교수, 우리 대한민국 교수, 그렇죠. 대학교 교수. 그것도 사범대. 교육을 책임지는 사범대 교수들이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했는 것이라 하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동의를 제가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황이론, 원소이론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쓸만한 거네, 말이죠. 그 관심 있는 신문은 그 여기 QR코드 들어가셔가지고,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좋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가 더 많은 질문도 주고받고 토론하면 좋겠는데, 제가, 예. 질문하시고 하십시오. 예. 시간 더 내겠습니다. 문화 교육이 예. 다음에 혹시 또 하실 생각 있으면, 예. 저번에도 참석을 해볼까 싶어서 좀 예. 알아보니까, 예. 이제 의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매일 며칠을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조금 시간을 들더라도, 예.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이래가 좀 시간을 그때는 우리도 막 각오를 하고 와야 되니까. 예. 근데 몇 시간 하고 끝내고 이러면 우리가 타겠어. 오기가 좀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이제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